어쩌나? 내가 알아버렸네? 그런데 알고 싶은 게 고작 내가 감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고작밖에 안 되는 그 인간 이름 좀 합시다. 박정재, 유재희, 남상배, 오지화, 오지훈. 이 중에 누굴까? 알아맞혀 보세요. 때는 2000년 문주시. 전생에 형님은 뭔 덕을 쌓았길래 유연이 같은 딸을 낳았을 거. 이 소녀 유연은 인성도 바르고 공부도 곧잘해서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동네의 자랑거리 그 자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하느님은 공평하셔요. 한 배에서 손잡고 쑥 나왔는데 동식이 갸가 반토막 해드시고 계시잖아. 하지만 그녀의 쌍둥이 오빠 동식은 그녀와는 정반대로 허구한 날 배짱이 마냥 기타나 치고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었죠. 함께 노래하는 어느 죽을 이동식 이제 그만하고 가라. 동식이 자주 다니던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자 방주선! 방주선. 방주선? 이게 어디 누나한테 알고 나와서 지 동생 반도 못 따라가는 게. 지금 뭐라고 했냐? 오늘은 조금 감정이 격해져서인지 동식은 그녀와 약간의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운 좋은 줄 알아라. 내가 여자는 안 치거든. 방주선, 나중에 봅시다. 이게 진짜 씨. 그날 밤 오빠, 어디야? 오늘도 안 들어오면 정말 큰일 날 듯? 오빠 동식이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유연이 문자를 보냈는데 뜬금없이 밖으로 나오라는 동식의 문자에 유연은 늦은 밤 집 밖을 나서게 됩니다. 어두운 동네 길거리를 걷다가 문득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소리, 그리고 다음날 새벽 마을에서는 손가락이 잘린 채 죽어있는 카페 직원 방주선의 사체와 동식의 집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유연이의 손가락 10개가 발견되었죠. 사건이 있은 후 20년이 지난 현재 어느덧 훌쩍 자라 신하균 아저씨가 된 동식은 문주시의 작은 마을 만양읍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되었는데요. 방주선의 사체는 발견되었지만 동생 유연이의 사체는 손가락 말고는 발견되지 않아 실종 처리가 된 상태였고 그는 지금까지 쭉 유연이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게 무슨 영리 목적이에요? 점모식 개평이 얼마나 된다고? 10원이 10원이 100원이 100원 되고 100원이 100원이 1000원이 1000원 되고. 동식아 알았어 그만요. 아주 도라이 중에 상도라이 경찰로 온 동네에 명성을 떨치고 있던 동식. 그때 파출소에 웬 의문의 잘생긴 남자가 찾아왔죠. 길을 잃으셨나? 띵자린가 싶었지만 마냥 파출소에 전임 발령받은 경위 한주원입니다. 사실 그는 이번에 서울에서 새로 발령을 오게 된 주원. 태만 봐도 이런 시골 동네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질감. 경찰대 수석이면 공부 진짜 잘한 거잖아요. 역시나 그는 경찰대 수석 졸업에 부친이 본청 차장님, 차기 경찰청장이 될 본청 차장의 아들. 차기 경찰청장 한기환 차장 아들이라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수저 그 자체였는데요. 어젯밤부터 연락도 없고 집에 안 들어왔다니까. 왜 실종 신고가 안 되는 거냐고. 아들이 사라졌다며 경찰서를 찾아온 한 중년의 남자. 아, 저 사건은 여성이잖아요. 선생님 아드님 얘기하시는 거고. 남자는 뭐 살해당하지 않을 거란 보장 있어? 가출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가출이라니? 지금 내 아들이 가출했다는 거야? 뭐 실종일 수도 있죠. 선생님 아드님은 뭐 따님이라고 하더라도 실종 신고 못합니다. 뭐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한민국은 현재 평범한 성인이 사라진다는데 아드님은요 실종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대한민국에선 가출인. 함부로 실종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동식은 만양파출소의 막내 지훈 그리고 문주경찰서 동료들과 함께 늘 함께 가는 만양 정육점으로 회식을 하게 되는데요. 아 형! 뭐야, 어린 놈 목소리 왜 이렇게 커? 오지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이분은 문주경찰서 사무반장 박정재 경위, 칼퇴근하시는 우리 문주서 서무반장님을 여기서 다 뵙고 영광입니다. 쉬어. 이분은 문주경찰서 강력팀 오지화 경위이고 지화는 지훈과 남매 사이죠. 파트너가 뭔 짓을 하든지 믿고 의심하지 말라. 얘기했냐 안 했냐? 내 파트너 하지 마라. 내 동생이야. 집안 교육이다. 만양 정육점의 사장님 제이까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작은 마을에서 함께 크고 자라 거의 가족과도 같은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경위가 나왔어? 그러다 문득 새로 발령온 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경찰청장님 아들내미라도 돼? 곧 되겠지. 차기 경찰청장님 아들이니까. 차기 경찰청장? 한기환. 그의 아빠 얘기를 듣자 갑자기 싸해지는 분위기.
주원의 아빠이자 본청 차장인 한기환, 바로 20년 전 유연이 실종 사건을 수사 종결시킨 인물이었는데요. 경기 서부까지 굳이 왜 가냐고 서울청에서 많이 섭섭해하더라. 지금이라도 발령 보내줄 수 있는데.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까지 힘쓰지 마세요. 중요한 시기. 과연 주원은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얌전히 있어. 이런 시골 동네로 발령을 오게 된 것일까요? 네, 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주원의 파트너를 정하는 날. 동식이 너도 지원한다고? 아닙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또라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오케이. 한주원, 이동식 1조. 네? 예? 그렇게 주원과 동식은 새로운 파트너가 되죠. 한경희 님이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하겠습니다. 예민하고 까탈스럽기 그지없는 성격의 주원과 일주일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건널목 신호 바뀌자마자 엑셀 밟았죠. 그런 적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도라이 경찰 동식. 건널목 CCTV 딸까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두 사람. 조심하세요. 여긴요 비밀이 없어. 어디 있어 누군가 다 보고 있거든. 그때 동식에게 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지금 갈게요. 치매에 걸린 동네 할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전화. 개인 휴대폰으로 신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 신고도 아닌 동식이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거 보니 평소에도 꽤나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방호철 74세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늘 이 넓디 넓은 갈대밭을 휘젓고 다니던 할아버지. 아버지! 동식아 집에 갑시다! 주선이 우리 막내딸 이쁜이 아직 안 왔어. 기다려야 돼. 그들은 겨우 할아버지를 찾아내 집으로 돌려보냈죠. 너도 지겹지? 저 도치네 그만 요양원 들어갔으면 좋겠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무슨 약점이라도 제대로 잡힌 모양인데. 들어가서 샤워하셔야죠. 오늘은 주원이 온 기념으로 다 같이 회식을 하는 날. 그들은 어김없이 제인의 마냥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별로 안 닮았네. 한기환 사장님 문주서 계실 때 몇 번 뵀어요. 그러다 문득 튀어나와 버린 기환의 이름. 뭐야 분위기 왜 이래? 내가 못할 말 했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주원은 아빠의 얘기가 나오자 불쾌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대로 도망쳐 나오는데요. 혼자 몰래 도망가는 거 소장님이 진짜 싫어하시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내던지는 주원. 아까 내 질문에 대답을 못 들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약점을 잡혔길래 그 부녀한테 쩔쩔매는지. 그리고 동식의 입에선 뜻밖의 대답이 튀어나왔죠. 그 집 막내딸 내가 죽여가지고. 어떻게 죽였는데? 웃자고 한 농담에 죽자고 달려드시네. 딱 친구 없을 타입. 사실 주원이 이 시골 동네에 발령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동식, 20년 전인 2000년 10월 15일 새벽, 당시 20세 이동식의 쌍둥이 여동생인 이유연이 손끝 한마디 10개만 남긴 채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새벽 인근 하천 갈대밭에서 방주선, 어느 불법 체류자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체의 10손가락이 모두 잘린 모습을 보고 현재 저희가 조사 중인 사건, 피해자 사체와 아주 유사한 형태입니다. 20년 전 방주선 살인사건과 수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주원. 이동식은 20년 전 방주선 살해, 이유연 납치상의 2건의 용의자였습니다. 방주선 살인사건과 이유연 실종사건의 용의자였던 동식을 수사하기 위해 마냥 파출소로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20년간 끊임없이 동생을 찾아왔던 동식. 그런 그가 사건의 용의자였다니. 과연 그의 지나간 세월엔 어떤 사연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동생의 현수막을 정리하다가 네. 동식은 또다시 할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갈대밭으로 향했죠. 아, 방씨 또 집 나갔디야. 갈대밭 어딘지 알지? 주원 또한 뒤따라 갈대밭으로 향했는데 동식이야! 동식이야! 이내 그곳에서 무슨 일입니까? 한 여자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그것도 10손가락이 잘려진 채로. 그리고 주원은 사체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본 한 여자를 떠올리는데요. 누굽니까? 한주원 당신. 이 여자 누군지 알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 백골 사체만 보고 여자인지 어떻게 알지? 주원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동식을 떠보기 시작했죠.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유연 씨 말이에요. 경사님 동생. 경사님이 진짜 안 죽였어요? 결국
사건은 문주경찰서 강력팀으로 넘어가 지화가 담당을 맡게 되는데 도로 쪽 카메라를 전부 따. 이런 읍내에는 제대로 된 CCTV조차 없어 범인을 찾아내기란 굉장히 악조건인 환경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동식이 아니에요. 우리 동식이 아니라니까요. 최초 발견자로서 진술을 하러 간 동식과 주원. 이경사님 용의자였던 거 다들 알던데. 다들? 누구? 주원은 동식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사체 신원이요. 내가 아직도 답을 못 들었네. 이경사님 동생 이유연 씨 아닙니까? 그런 주원이 무언가 미심쩍은 건 동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이고, 또라이들. 그때 나타난 지화. 이러고 싶어요? 사체 국가수 들어갔어? 신원은 언제 나옵니까? 뭐지 지금 이 기분? 지금 내가 진술하는 거? 지화는 이 상황이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고 현장 보존까지가 파출소 근무자 소관인 거 알죠? 할 일을 다 하셨으니까 그만들 가라. 재빨리 그들을 내보냈죠. 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세 사람. 20년 전 거기서 또 나왔다면서? 그때 없어졌던 그 딸아가 아이 저 캬 오빠가 죽였다고 했잖요. 그 마냥 가든 아들내미. 그런데 식당 할머니가 20년 전 그 사건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동식이? 아니요, 걔 아니요. 누명을 쓴 것뿐이라며 소장은 동식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마냥 가든 아들내미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고기도 더 주고 국물도 채워줬잖아요. 기억 안 나요, 할매? 집으로 돌아와 문득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동식. 이거 유연이 아닌데. 뭐? 유연이는 손가락에 봉숭아 놀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엄마는 끙끙 앓다 정신을 잃고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내가 할게. 그런 엄마의 옆을 지키고 있는 이 남자, 읍내 마냥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진모.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어? 아들도 안 하는 걸. 쉬는 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민정이랑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고. 그에게는 딸 민정이가 있었죠. 왜? 민정이 보고 또 집에 안 들어왔어? 늘 늦게까지 밖을 싸돌아다녀 걱정시키는 그녀. 강민정, 그놈의 과제한다는 사기 언제까지 치고 돌아다닐 건데? 나 돌기 전에 들어와라. 그날 밤 사체 신원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유연이는 아닌 것 같아. 동식은 친구들과 마냥정육점에 모여 발견된 사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동식이 너는 알고 있었어? 확신은 아니고 사체 신원이요. 내가 아직도 답을 못 들었네. 이경사님 동생 이유연 씨 아닙니까? 그냥 아닐 것 같았어. 유연이의 사체가 아니라면 다시 나타난 거야? 도대체 누구의 사체인 것일까? 20년 전 그 살인마. 모방범일 수도 있잖아요. 옛날 기사 같은 거 찾아보거나. 수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다 방주선. 주선 언니 사체해놨던 거랑 똑같아. 20년 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살인을 시작했다고? 20년 만이 아니라면 사체 신원.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은 사람이 누군지 그것부터 알아야겠네. 주원이 알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시체 여긴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한 거야? 아빠와 대화를 나누던 주원. 우연이에요. 네가 누가 보면 내가 죽여서 거기 묻은 줄 알겠네. 그러다 그는 발견된 사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긴 했지. 제가 이 여자를 미끼로 이용했죠. 단독으로 함정 수사하겠다고 이 여자를 미끼로 이용했는데 미끼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바로 동식을 수사하기 위해 주원이 미끼로 사용했던 여자. 그런데 그때 왜 사건은 종결시키신 거예요? 20년 전 그대로 모방했다. 모방범 그거 괜찮네. 국가수 애들이 아무리 날국인데도 여자 신원 밝히는 건 어려울 테니 초반에 모방범으로 버무려서 미제로 정리하면 되겠네. 종결. 아버지. 기완은 곧 경찰청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조금의 흠집도 용납할 수가 없었고 주원이 저지른 모든 실수들을 덮어야만 했죠. 이동식 경사 동생 이유연 씨 사건 조서 어디 있습니까? 주원은 이유연 실종 사건 파일을 찾으러 문주소로 향하는데 자료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없다고요? 사건 조서 앞장만 있고 전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때 누락됐나 보네. 경찰서 청사를 몇 번 이전했거든요. 정재에게 따져보지만 계속 횡설수설 둘러대기만 하는 그게 서고를 담당하는 서무반장이 할 말입니까? 20년 동안 미제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남은 게 없다는 거지. 그걸 왜? 이건 그런 건이랑은 다르죠. 왜요? 이건 이동식 경사 동생이 사라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주원은 점점 더 동식을 둘러싼 모든 인물들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니요, 걔 아니요. 그것도 걔가 한 거 아니요. 그러다 소장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한경이 경찰서에서 뭐혀? 피해자 이름은 방주선, 용의자 이동식, 담당 형사 남상배. 20년 전에 자신이 체포한 사람을 부하로 데리고 계시네요.
아이고 그러게 한경이 생각에는 동식이 걔가 이뻐서 내가 뒤에서 막 이렇게 은폐해 주는 것 같지. 소장은 그에게 동식이가 겪었던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동식이 걔야 제정신이 아니야. 사라진 딸내미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 한겨울에 그렇게 기다리고 서 있다 동사한치 아버지랑 동식이 아버지! 이만큼 얘기를 했으니까 한경이 하지 마라. 그 사이 엄마의 병원으로 간 동식은 또다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진묵을 마주하게 되는데 왜 또 이러고 있냐고.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가게는 민정이가 보고 있어? 이놈의 기집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딸 민정이가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에 동식이 형 이거 왜 보내? 특급 수배령을 내려버리고 이거 뭐예요? 너 옛날 연습생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사진에 나온 장소 전부 수배. 오빠, 나 물. 저걸 내가 왜 도와줬을까? 곧바로 그녀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떠머리. 나 클럽 간 거 너가 말했지. 아, 만양읍의 마스코트, 자랑거리였던 그녀. 이 비주얼 뭐니? 아주 참 자랑스러운데요. 박민정, 정신 못 차려? 아, 동식 씨, 내가 바람 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입 다물고 자라. 술 안 깨면 너 여기서 오늘 못 나가. 동네 슈퍼 주인 딸을 서울까지 가서 잡아옵니까? 그게 단순히 동네 슈퍼집 딸은 아니라 가지고 동식이 형 부모님이 진묵 형을 아들 키우다시피 그러셨거든요. 진묵에게 동식은 가족과도 다름없는 사이였죠. 저기가 만양 슈퍼예요. 저 슈퍼 자리도 동식이 형 부모님이 알아봐주고 계약도 해주고 그러셨다고. 네.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그 손톱이나 지우고 오늘은 바로 들어가. 그날 저녁 민정이를 한숨 재운 뒤 대기를 하고 있는 사이 이틀 전 긴급 체포된 실종된 여성의 내연남이 오늘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한 살인사건 뉴스. 체포영장도 안 치고 풀어주는 건 좀. 영장 치면 뭐가 달라져? 동식은 뉴스를 보고는 대한민국에서 사체 없는 살인이 기소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의미심장한 뼈있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영장 쳐도 어차피 기각이지. 판사들 좋아하는 사유 있잖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범죄자를 살인마를 처벌을 못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안 그렇습니까, 한경희님? 그리고 잠시 후 몰래 경찰서를 빠져나온 민정. 내가 집에 바로 들어가라 그랬지. 들어왔는데? 이 자식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열쇠도 없이 몰래 어떻게 들어가? 뭐 담 넘어 들어갔냐? 파출소에 흘리고 갔어 임마. 아버지 알면 안 되는데. 골목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에 그녀는 활짝 미소를 지었고 이내 손발이 묶인 채 어딘가로 끌려가고 말았는데요. 민정이에게 전화를 한 뒤 동식은 다같이 회식을 하고 있는 만양 정육점으로 향했죠. 얼른 먹어. 가서 앉아. 아니야. 민정이 내가 구운 거 좋아해. 그냥 불러와서 앉지. 민정이 기집애를 부르면 되잖아. 나흘 전 사체가 한 구 발견됐다.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신원 미상의 사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인은 반드시 잡는다.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동식. 그런데 집에 정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왜 왔어? 어딜 갔다 왔길래 이렇게 늦어? 그냥 한 바퀴 뛰었어. 구두 신고 달밤에 조깅이라. 파일이 없어졌더라. 파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그. 네가 가져갔니? 그걸 내가 왜? 나한테 다 말해도 돼. 너랑 나 친구잖아. 그걸 내가 왜 가져가? 그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파일 없어진 거 내가 발견한 거 아니다. 한주원 경위 그 친구가 찾았어. 다음날 새벽 동식은 일찍부터 문 밖을 나서는데 주원이 그의 집 앞에 나와 있었죠.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리키는 중입니다. 한 바퀴 돌면서 설명 좀 해드릴까? 동네를 둘러보고 있다는 그의 말에 동식은 가이드를 해주겠다며 함께 길을 걷다가 왜요? 뭡니까? 잠시 후 만양 슈퍼 앞 평상에 놓여져 있는 10개의 손가락을 발견하고 맙니다. 쟤 지금 나 무시했니? 이 강민정을? 바로 민정이의 손가락. 그리고 지난 밤 그 손가락을 갖다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동식이었죠. 민정이의 손가락이 발견되자 문주씨는 또다시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진묵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진묵. 그리고 충격을 받은 모든 친구들. 동식은 도대체 왜, 어떻게 슈퍼집 딸 확실해? 민정의 손가락을 가지고 20년 전 그때랑 정말 똑같아. 그곳에 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동식이 범인이었던 것일까요?
진술 녹화실. 동식과 주원은 손가락의 최초 발견자로서 진술을 하기 위해 녹화실로 향했습니다. 강민정이 마냥 파출소를 떠난 23일 19시 이후부터 신체 일부가 발견된 다음날 05시 13분까지 피해자를 목격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사람이나 증거는 그것도 없는데. 정육점에서 있구나. 그때가 몇 시지? 11시. 23시 이전 행적을 뒷받침할 사람이 담당 수사관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있고. 다 그 가족 같은 관계 그분들입니까? 그 가족 같은 관계가 피해자 아버지랑 경찰인데 못 믿으시겠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20년 만에 범인이 다시 나타나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20년 전 용의자가 최근에 이 마을에 다시 나타나서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이번에 발생한 두 건 모두의 참고인이죠. 피해자들의 최초 발견자. 서로를 향한 끊이지 않는 의심의 고리. 한주원의 알리바이. 뭐라고요? 갑자기 최근에 여기 나타난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거든요. 20년 전에 전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주원 경위는 27살의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방범의 소행이고 그 모방범이 나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이번에 발생한 두 건 모두의 참고인이죠. 피해자들의 최초 발견자. 진술이 끝나고 동식은 곧장 집으로 향하는데 뜬금없이 지하실을 아주 박박 청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 서무반장이야 뭐 딱히 할 일 없으니 그렇다 치고 사건 터졌는데 주무팀 형사가 여기서 뭐하냐? 진묵형한테 갔다가 집에 정재와 지화가 찾아왔는데요. 이 와중에 너 괜찮냐고 물어보더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 그럼 민정이는 죽은 건가? 그런 거니? 동식아. 동식은 생각합니다. 지화야, 유연이는 살아있을까? 뭐? 자그마치 20년 동안 손가락에 한마디씩 없는 우리 유연이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 죽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거야? 뭐 좀 나왔어? 첫 마디가 그랬잖아. 민정이 찾고 있냐? 아니었어. 찾고 있는 게 당연하니까. 확신한 거야. 민정이 죽었다고. 유연이의 사체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던 것처럼 시체도 못 찾아. 민정이의 사체 또한 왜? 절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 새끼가 돌려줄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까. 누군지 동식이 알고 있는 거지. 모른다잖아. 지화는 정재에게 본심을 묻기 시작하는데요. 정재 너 동식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야 오지마. 너도 의심했잖아. 나는 경찰이니까. 그래 나도 경찰이니까. 친구인 박정재는 어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20년 전에 나는 경찰이 아니었던 오지환은 한 번도 이동식 의심해본 적 없어. 너는 어때 정재야? 아너 그래. 그래? 동식이를 의심했던 지금 이 순간. 근데 20년 전에는 왜 그랬던 거야? 그리고 20년 전 그때 그 순간. 뭘? 왜? 바로 가지 않았던 거야? 지화야. 나도 그래. 한편 그 사이 주원은 지난날 동식을 잡기 위해 자신이 미끼로 사용했던 여자, 이 경찰 아저씨는 본 적 없다니까. 바로 며칠 전 신원미상의 사체로 발견된 이금화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죠. 마사지 나갔는데 이 사람이 손님이면 숫자 1 찍어서 문자 줘요. 나 진짜. 이금아 씨 불법 체류 중인데 법원에 이름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 협박으로 그녀를 함정수사에 내몰았었던 주원. 일 하나만 찍는다. 그녀는 아주 다급하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그렇게 사체로 발견된 것이었는데요. 야 뭐야! 그리고 경찰은 이금화가 주원에게 받아 사용했던 그 대포폰을 발견합니다. 이후 주원은 문주서 서구로 다시 향하는데 없어져 있던 이유연 사건 파일이 다시 놓여져 있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유연 씨가 돌아왔네요? 다른 사건 박스에 들어있더라고요. 돌려놓은 거지.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이동식, 박정재 두 사람 공범입니까? 너 이러다 공범되는 거야 임마. 아니에요. 우리 진짜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 정재. 네가 동식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 증인 있어? 너하고 나 공범이냐고 묻더라. 동식과 주원은 함께 순찰을 돌며 마냥 슈퍼로 향했는데요. 당신이 한 거 맞죠? 진목을 살펴보다 사건 파일. 문득 사건 파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주원. 이동식 경사가 돌려놓은 거 맞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잠시 후 지화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문주시 만양읍에 처음 온 게 언제입니까? 16일 전에 만양파출소에 전임 보고하러 왔습니다. 대포폰을 발견하고 주원을 조사하는 지화. 대포폰인데 통화한 기록은 단 한 통도 없더라고요.
민정이 채취가 묻은 대포폰에서 발신한 문자 3통이 모두 한주영 경위한테 보낸 거네. 강민정 정말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 휴대폰은 누구 겁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오랜만이다 지화야. 멀끔히 차려입은 웬 허성태 씨가 등장했는데요. 먼저 들어가 있어. 지화의 전 남편 건설사 대표 이창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일이신지? 20년 전에 여기서 우리 지화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느라 못한 거 다시 하려고. 그는 왜 이곳에 온 것일까요?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어쩔 거냐고! 한편 대포폰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기와는 노발대발 화를 내기 시작했죠. 불체자예요. 제대로 신원 나올 리 없고 나온데도 제가 이 여자와 관계 있다는 증거 없습니다. 경찰청장이 코앞인데 자칫했다간 크게 엮일 수도 있는 상황. 심주산에서 발견된 대포폰 거기서 한경이 전화번호가 나왔대. 그리고 그 대포폰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마냥 파출소 내까지 쫙 퍼지고 말았는데요. 그러게요. 말씀드리러 왔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원은 사건을 더 조사하기 위해 대포폰이 발견된 장소를 주위로 읍내를 싸돌아 다니던 중 세워진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동식이 야산에 올라온 모습이 그대로 찍혀져 있었고 이후 동식의 집으로 향했죠. 동식이 범인임을 확신한 그는 지하실을 몰래 살펴보다가 떨어져 있는 핏자국을 발견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주원의 모습을 설치해둔 CCTV로 훔쳐보고 있는 동식. 이러지 마요. 잠시 후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화는 동식을 당신을 강민정 납치 및 상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해 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벌써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체포 현장에 취재를 하러 진을 치고 있었죠. 가리고 들어가자. 형 지금 체포된 거거든? 쟤네들 좀 있으면 후문까지 몰려올 텐데 괜찮겠어? 긴급 체포 상황을 언론에 노출시켜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동식은 경찰이었기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담요를 덮고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 몰래 서로 향하던 동식. 지금 빨리! 하지만 이내 무슨 똘끼가 또 도졌는지 담요를 훌러덩 벗어 제껴버리고는 야 경찰이다. 야 찍어 일단 찍어. 만천하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버립니다. 땡땡면. 네? 땡땡면이라고. 동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데 검정 봉지 안에 있는 게 라면이라고요? 그는 아주 작정한 듯 대답을 내뱉기 시작했죠. 이게 다 장난으로 보입니까? 장난은 무슨 내가 이 대포폰을 요 깜장 비닐에 싸갖고 올라가면서 블랙박스에 찍힌 거다 이거냐? 야 투시력이 장난이 아니네. 이 안에 든 게 라면이라 칩시다. 그건 왜 갖고 올라갔는데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끓여 드시려고 아래서부터 봉지에 곱게 싸갖고 올라가셨나? 너 애들 교육 안 시키니? 라면 땅 몰라? 라면 땅엔 언제나 땡땡면이지. 가관도 아주 가관. 얘가 이것도 모르나 봐. 절정으로 치닫은 듯한 그의 똘끼. 라면 싫어하니? 이동식 적당히 해. 적당히. 어떻게 나 화면에 잘 봤디? 대한민국 경찰이 긴급 체포해서 끌고 온 사람을 기자들 카메라에 찍히게 했다. 명확하게 범인인지 확증되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이런 얘기는 좋아하니? 휘둘리지 말고 넘어가. 땡땡면 들고 심주산에 올라간 이유는요? 나 비번일에 심주산 등산하는 거. 오재학영이 알잖아. 지화 또한 동식이 평소 등산을 하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날 위해서 증언을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 이동식 경사가 비번일에 심주산 등산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딱히 반박할 수가 없었는데요. 근데 동식아, 이건 모르겠어. 너네 집 지하실에 왜 민정이 혈흔이 있는 거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민정이야 우리 집 밥 먹듯이 드나들던 녀석인데. 청소는 왜 했어?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그 민정이 손가락을 자르고 여기저기 튄 피를 없애려고 깨끗하게 청소했다? 근데 왜 이 사진밖에 없어? 설마 락스랑 세제로 청소해서 혈흔이 모두 사라진 거다 그딴 소리 하려는 거 아니지? 발견된 민정의 소량의 혈흔 또한 그의 범행을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방울? 너 지금 진짜 저 한 방울 때문에 긴급 체포한 거야? 동식이 정말 범인이라면 소량의 혈흔이 아닌 사방팔방에 피가 튀어 있어야 정상이었을 테니까요. 너 진심이냐 지금? 동식의 알리바이에 완전히 말려버린 주원. 지하실에서 자른 게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피범벅이 돼도 칼과 톱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면 또 다른 장소 마냥 정육점을 범행 장소로 의심하죠. 옛날에도 저기서 무슨 일 있지 않았나? 그때도 그랬지.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 제인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정육점 털리는 게 그렇게 기분이 더러웠습니까? 옷에 달걀 좀 묻은 거 가지고 왜 그래? 당신은 죄 없는 사람 범죄자 낙인 찍어놨잖아. 그리고 그녀가 주원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이유. 여기 칼요. 이 나무 손잡이에서 여성 혈흔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한정임. 한정임. 어떻게 알았어요? 한정임? 그러니까 누구 덕에 우리 완전히 엿됐단 소리지. 어쨌든 여자 DNA는 나온 거잖아. 강민정도 아니고 이 나무 손잡이에 쬐끔 남아있던 것 갖고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마냥 정육점은 아닌 거야. 바로 제이의 엄마. 사실 그녀의 엄마 또한 실종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이었는데요. 엄마 네가 두고 사라져버린 그대로 전부 다 찾아올 거야. 엄마가 실종된 이후 마냥 정육점을 대신 이어가던 그녀. 돌아오면 돌려주고 다신 여기 발도 안 붙일 거니까. 제이는 엄마를 찾을 그날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꿋꿋이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죠. 되게 보고 싶더라. 사람 정이 이렇게 무서워. 정이 중요한 분이셨구나. 그래서 죽이기 전에 피해자들하고 돈독하게 정을 쌓으셨나 봐요. 내가요? 한정임.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못 잡은 주제에 괜히 또 동식에게 시비 한번 조져보지만 그놈의 정이 함정이었던 거죠. 함정이라니까 생각이 나네. 동식은 오히려 주원이 미끼로 삼았던 대포폰 그 여자 말이야. 그 여자야말로 당신이 놓은 함정이지. 그 여자는 당신이 죽으러 가라고 등 떠민 거 알고 있었어? 금화의 정체까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거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그런데 동식의 면회를 찾아온 진모.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 내가 너 몰라? 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왜 그렇게 확신해? 동식아. 그는 동식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듯 했는데요. 강진묵 씨가 써온 탄원서입니다. 동식이를 당장 풀어주세요. 사진까지 찍힌 마당에 지금 내보내면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그것도 경찰은 오인 체포한 걸로 알려질 건데 이동식이 진짜 범인이면 긴급 체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며 경찰 내부는 가뜩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박정재. 강민정이 실종된 날 밤 이경사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정재가 나타나 기름을 들이부었죠. 내가 제일 친하다는 친구란 놈이 걔를 의심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너 지금 20년 전 유연이 때랑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네가 동식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증인 있어? 동식이요. 그때랑 똑같이 이번에도 네 증언 증명할 사람은 이동식뿐이네. 그런데 이동식은 왜 이번에도 너하고 같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네 말처럼 그때랑 똑같으니까. 내가 다시 엮이는 게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을 거야. 자신이 동식과 함께 있었다면서 증언을 해주기 시작한 것. 유치장에서 고작 하루 자놓고서 허리 베겨서 죽는 줄 알았거든. 거짓말 하려면 빨리 하든가. 누가? 나 그날 너랑 같이 있었잖아. 너 내가 범인이면 어쩌려고 그러냐? 너는 나 믿냐? 결국 금세 풀려난 동식은 정재와 함께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먹으러 식당에 가는데 이거 이 썩을 놈아. 너 왜 자꾸 우리 고장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요? 네 놈이 망가뜨려 놓은 마을에 다시 아파트 좀 짓겠다는데 또 사람을 해쳐? 너 때문에 땅값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요? 식당 아주머니가 소금을 뿌려대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고딩 때부터 유명했다던데 클럽에서 봤던 애들 많았어요. 되게 걸레처럼 웃던데요. 심지어 언론에서는 민정이에 대한 악의적 보도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너무 미안. 집으로 돌아온 동식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때 나타난 주원. 그는 총까지 들이밀고 말았죠. 뭐가 미안합니까? 납치해서 살해하고 손가락 10개 잘라버린 여자가 세상 사람들한테 난도질 당하는 게 그렇게 미안합니까? 응, 그러네. 라고 말하면 자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리겠네.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나한테 자백받고 싶었어? 그래, 이해는 돼. 나한테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겼잖아. 박정재. 그게 완벽할 것 같아? 당연하지. 20년 전에도 완벽했잖아. 이유연 방주선 사건이 왜 미제가 됐는데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알리바이가 딱 등장하니까 끝. 강민정 사건으론 죽었다 깨나도 날 잡아놓을 수 없다는 얘기지. 한정임 10년 전 실종된 사건. 실종자는 맞아?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대포폰. 하지만 자신이 죽게 만든 이금화의 얘기는 이 사람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되잖아. 나보다 환경이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주원의 멘탈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오지훈, 너 제정신이야? 그 사이 지원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정말 네가 올린 거야? 동식의 긴급 체포를 언론사에 몰래 흘렸던 것이 바로 지훈이었다는 것. 내가 했어. 왜 그런 짓 했는데? 동식이라고 밝혀지길 바랬어? 사실 지훈이는 민정이 사라졌던 그날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봤었죠. 밝혀지기 바랬어. 그리고 동식의 말에 깊은 생각을 하다가 누가 그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주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당신한텐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까? 동식이 범인인 것이 아니라 강민정, 이금화, 여춘호, 위순이, 진화림, 아마도 한정임, 방주선의 이유연. 동식이 범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죽인 거예요? 분명 그가 알면서도 당신이 감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감추고 있다는 사실. 이금화. 그 여자 이름이 이금화였구나. 흥분한 탓에 금화의 이름까지 내뱉어버린 주원. 네가 죽으러 가라고 등 떠민 여자. 피해자가 7이라고 떠들어 놓고서는 이름은 8을 뱉었잖아. 어쩌나? 내가 알아버렸네. 그런데 알고 싶은 게 고작 내가 감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고작밖에 안 되는 그 인간 이름 좀 합시다. 박정재, 유재희, 남상배, 오지화, 오지훈. 이 중에 누굴까? 알아맞혀 보세요. 동식의 광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정재야, 고기 먹어. 다 익었다. 마냥 정육점으로 향한 동식. 지훈이랑 뭔 일 있었어? 아니, 왜? 꽃등심 귀신이 아저씨와 있다니까 안 온다네? 그런데 지훈이가 동식을 피하지를 않나. 민정이 진짜 네가 안 죽였어? 정재는 혼이 나간 듯 이상한 말들을 내뱉어댔습니다. 이동식이 아니라면. 다음날 마냥 파출소. 이 경찰 아저씨는 본 적 없다니까.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 경찰이 아니다. 동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인 것인가? 야, 황경이야! 그런데 그때 동식이 화가 잔뜩 나서는 밖을 뛰쳐나왔습니다. 제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문주 개발이 멈추거나 그런 걸 원치 않겠고.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문주 드림타운 유세 현장. 여길 왜 나타난 거야? 나와! 동식아, 나오라고! 그곳엔 진묵이 사람들 앞에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거야? 그냥 민정 일로 빼앗기셨으니까. 사실 문주시는 범죄 없는 도시 타이틀로 곧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지만 민정이 실종 사건이 발목을 잡게 되었죠. 너 왜 또 나타나서 방해야! 20년 전에 방해했으면 됐지. 옆 동네 아파트 올라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언제까지 CCTV도 없이 살아야 되냐고! 도시 개발에 피해를 주었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사과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동식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아줌마. 아줌마? 이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1건설 이창진 대표, 그리고 문주시 의원이자 정재의 엄마 혜원이었는데요. 20년 전에 나 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이 살인자 새끼야! 그만 좀 해! 내 아들 증언 때문에 네 아들 살아나왔어. 네 쓰레기 같은 아들 빼내려고 내 새끼가! 20년 전 정재가 동식의 증언을 해준 것 때문에 혜원은 그때부터 그를 좋게 볼 수 없었죠. 동식이 너 한 번만 더 정체 붙잡고 안 떨어지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정재가 나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식이 혜원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던 주원. 정재가 나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먹히던데. 무슨 사연입니까? 이번엔 또 뭐 박정재랑 나 우리 둘 사이에 대단한 사연이 있다. 아휴, 인생 참 편하게 사세요. 그는 의심의 방향을 정재 쪽으로 틀었고. 사람 하나만 조사해줘. 누군데? 문주경찰서 수사지원팀 박정재 경위. 이후 정재의 뒷조사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제보자. 그 사이 동식은 어느 기자를 통해 긴급체포 정보를 흘린 사람이 바로 지훈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왜 날 제보했어? 아니 그게 왜 날 팔아넘겼니? 그게 아니고 지훈은 당황했지만 민정이 죽인 사람 형 아니니까. 이내 그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죠. 민정이가 사라졌던 그날, 그녀가 정재를 만났던 모습을 목격했던 지훈. 정재 오빠 여기서 뭐해? 민정이 너 데려다 주려고 왔지. 나는 정재 형이 민정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형은 더 아닌 건데 잡혀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말한 거예요. 경찰을 어떻게 범인이냐고.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형이 다 알아서 할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뒤 지훈이 밖을 나서지만 주원이 그 모습을 목격해버리고. 그런 인간을 왜 감쌉니까? 내가 누굴 감싸? 박정재, 이유연 씨 사건 이후에 박정재 어디서 뭐 했습니까? 정재의 뒷조사까지 했던 그는 동식에게 찾아가 다시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한송정신병원. 이번 내내 사슴을 죽였다며 난동을 부리고 발작을 했다던데 정확히는 사슴 모습을 한 사람을 죽였다. 알고 보니 정재는 수년간 정신병원까지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형이 다 알아서 할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노력은 나름 가상해. 이유연 사망 후 정신병원에 있었다. 민정이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이동식이 그런 박정재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전부잖아. 진심이야? 박정재가 이유연을 죽였다는 증거, 박정재가 강민정을 죽였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공범이라는 증거 어딨어? 어딨냐고! 이러면 내가 말이라도 할 것 같아? 내가 왜 너한테 그걸 말해야 되는데? 벌써 잊었어? 이금화, 우리 함경희 님이 사지로 내몰아서 죽였잖아. 이금화 씨, 사체 찾으러 오는 가족 하나 없다던데 그런 사람을 죽여놓고 그거 무마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이 사건 해결해서 서울로 금이 환영하려고 한다. 인정하면 차라리 오케이. 아닙니까? 한주원경이? 그리고 그날 밤 민정이 정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잠깐만, 나중에 전화할게. 정재 오빠, 여기서 뭐해? 민정이 너 데려다 주려고 왔지. 바로 진묵이었는데요. 사실 민정을 살해한 범인, 형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니까. 김치 있으면 좋잖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름 아닌 진묵이었죠. 모조리 같은 새끼들. 이래서 강민정이를 찾겠어? 어떡하니 민정아. 아버지랑 영원히 살아야겠다. 때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 회식을 하기 전 민정 또 잡혀왔다며? 속은 괜찮아? 오빠, 나 힘들어 죽게. 이제 들어가는 중. 내가 집에 바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들어왔는데? 열쇠도 없이 몰래 어떻게 들어가? 파출소에 흘리고 갔어 임마. 아버지 알면 안 되는데. 파출소를 나와 길을 걸어가던 민정은 정재를 만나게 되는데요. 잠깐만, 나중에 전화할게. 정재 오빠. 그녀를 만나러 가다 정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던 지우. 그리고 민정이를 기다리던 진목 또한 그 모습을 목격하고 맙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어. 아버지가. 그런데 형이 뭐? 아빠 얘기가 나오자 그럼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그녀. 아버지 자면 들어간다. 진목은 황급히 슈퍼로 돌아간 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민정이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러 버리죠. 그리고 동식은 범인이 바로 진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는데요. 말하라고. 당신이 봐주고 있는 그 인간 이름 말해. 그때 진목에게 걸려온 전화. 괜찮아. 한주원, 새로운 경위 연락처 알고 싶어서. 진목은 주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여보세요? 진목의 집을 찾아간 주원과 동식. 왜 그러고 서 있어? 화장실 좀. 그가 범인임을 알면서도 동식이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 바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 때문이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사체 없는 살인이 기소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범죄자를 살인마를 처벌을 못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안 그렇습니까, 한경희님? 시체도 찾지 못하고 그 어떤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한 상황에 심증만으로 기소했다가 한 번 무죄를 받게 되면 이후 증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고. 시체도 못 찾아. 왜? 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 새끼가 돌려줄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까. 진목에게 범인이 너임을 알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손가락을 발견한 후 동식이 직접 마냥 슈퍼 앞에 손가락을 올려둔 것이었죠. 저한테 따로 수사를 부탁하시는 겁니까? 동식아, 내가 지화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엄청 실력 있는 형사님이셨다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만해, 형. 진목에게 그날의 기억을 상세하게 묻는 주원. 민정이 좀 갈비를 구웠는데. 만양 정육점에서 돌아온 시각이 몇 시입니까? 11시 20분 정도? 그의 설명을 듣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지 동식은 벌떡 자리를 박차 일어나는데요. 주원은 집으로 돌아와 그간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진목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합니다. 왔어? 피곤하지? 저녁은 밥 오늘 제인에서 고기 먹자고. 피곤해. 씻고 잘래. 가지 말까도 생각을 했는데. 없어진 건 핸드폰. 뭐가 또 없어졌습니까?
별거 아니라서 펜타올 긴 건데 제이가 사준 거. 그러다 민정의 타월이 사라졌다는 말에 제이를 찾아간 주원. 그러네요. 2개 들이사서 하나씩 나눈 건데. 왜요? 또 누구 의심하는 건가? 의심하면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지만. 유재 씨도 의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머니 찾으려면. 그는 제이의 엄마 얘기까지 꺼내버리는데요. 우리 엄만 내가 알아서 해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뱉는 가짜는 중고 사양하겠습니다. 그 사이 정재는 정신병이 다시 도지기라도 한 것인지 박정재! 소리가 들려요. 여자 목소리.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엄마에게 고통을 호소했죠. 상담 받자. 민정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옛날 생각이 나는 건가? 혜원은 그런 아들이 불안하면서도 그러게! 이동식 알리바이를 왜 됐었는? 긴급 체포된 걸 왜 꺼내준 거야? 계속해서 동식과 엮이는 것이 언짢기만 했습니다. 아닌 건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 뭐 알았어 아들. 동식이는 아니야. 그래. 전화하지 마세요. 휴대폰 꺼놓을 거니까. 그때 나타난 창진. 어떻게 하는 거지? 뭘? 아니 그 이동식이 범인이 아닌 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드님이 범인? 죽고 싶지. 알았어. 블랙박스 영상 갖고 있지. 그런데 혜원이 블랙박스 얘기를 꺼내는데요. 아드님 나온 부분만 싹 다 잘라내고 그거 써서 사건 빨리 종결시키려고. 급한데 그럼 체하는데. 사실 민정이 사라졌던 그날 창진이 이곳에 도착해 세워둔 차량 블랙박스에 그들의 모습이 찍혀있던 것이었죠.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혜원은 아들 정재를 위해 작업 완료. 당분간 몸살이고 있어. 정재의 모습만 잘라내고는 지훈이 민정을 따라갔던 블랙박스 장면을 제보해버립니다. 야 오지화! 여기 기사 영상에 나오는 사람! 네 동생 오준 맞지? 제 동생 범인 아닙니다. 한순간에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어버린 지훈. 나 아니잖아. 나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다 얘기해. 빨리 와. 그는 진술을 하다가 정재 얘기를 꺼내고 말았는데요. 정재영이요. 사무관 박정재 경이? 도의원 위원 아들? 야, 말이 안 되잖아. 너 이것도 알고 있었어? 네. 야 이씨 오지화! 당분간 사건에서 손 떼겠습니다. 마냥 정육점에 모인 세 사람. 제이야, 정재는? 어젯밤에 와서 오늘부터 휴가라 그랬거든요. 전화기 계속 꺼놨나 봐. 기다려봐. 연락만 되면 다 얘기할 거야. 뭘? 민정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자기라고? 지화야. 알아. 웃기지? 30년 넘도록 알고 지낸 친구는 못 믿는 내가 나도 웃겨. 근데 더 끔찍한 거 뭔지 알아? 지훈이가 거짓말한 거면 어떡해? 언니.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 걔가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언니. 지훈이 아니야. 나도 내 동생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 정재였으면 좋겠어. 박정재 간지시면 좋겠어. 박정재가 범인이면 좋겠어. 나 너무 괴물같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 앞에 침묵이 나타났죠. 지호야, 이게 여기 있었구나. 침묵이 형, 지훈이 아니에요. 지훈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알아, 지훈이야. 아니야. 그치? 알죠. 어떻게 알아? 아저씨. 어떻게 아는데? 그건 지훈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 사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켜졌다고? 민정이의 핸드폰이 켜졌다는 것. 민정이 휴대폰이 켜졌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위치 물어봐요. 그리고 잠시 후 언니 어디 가요? 바람 좀 쐬려고. 핸드폰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진모. 아저씨 왜 그래요? 왜? 뭔데? 과연 그들의 운명은 무슨 일이야? 왜? 뭔데? 어떻게 될까요? 아빠, 나 좀 꺼내줘. 드라마 괴물은 2021년 방영된 JTBC 미스테리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압도적인 시나리오와 연출력, 그리고 배우들의 정신나간 연기력으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과 극본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등을 휩쓸었던 웰메이드 그 자체의 작품이죠.
한 시골 동네에서 벌어진 20년에 걸친 연쇄 살인사건과 실정사건의 실마리를 풀어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만 한 극적 장면들의 서스펜스가 굉장히 스릴있고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에 대한 추리 또한 정말 재밌었지만 범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식이 섣불리 나설 수가 없었던 이유,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이용한 현실 고증을 통해 더더욱 현실감 있게 느껴져 그 반전이 더더욱 크게 와닿았는데요. 오늘은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이후부터는 진묵이 20년 전 이유연과 방주선 그리고 자신의 딸까지 살해를 했던 이유와 동식과 주원이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인 만큼 꼭 한번 본편을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자리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자는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